안녕하십니까. 선거권의 혼술이 대선 기간 동안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시간입니다. 8월 23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그리고 지도부 서로 뒤엉켜서 집단 난투극을 벌이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면서 정권 교체 가능성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치열한 싸움을 한다고 해도 대권 주자들끼리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가 중심에 오히려 서서, 지도부 특히 이준석 대표가 중심에 서서 지금까지 이 싸움판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준석 대표가 고개를 숙이기는 했지만 과연 이 상황이 정리될지 상당히 불투명한 지금 그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일단 싸움판 구도가 상당히 복잡하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일단 중심에 놓고 보면은 윤석열이 적극적으로 그동안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은 대응을 한 쪽은 주로 이준석 뿐입니다. 이준석 대표밖에 없죠. 이준석의 월권 문제, 불공정 경선 관리, 입당 때부터 어떤 본인이 서로 간의 오간 이야기를 언론 플레이를 한다든지 이런 데 대한 불신이 쌓여서 이준석에 대해서는 공격을 하면은 반격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다른 주자들이나 지도부와는 그렇게 큰 갈등을 윤석열 쪽에서 먼저 유발하는 건 없습니다. 1위 주자니까 아무래도 여유가 있으니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반면에 윤석열을 대놓고 공격하는 상대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준석 외에도 홍준표 의원은 보수정권 개멸 책임론, 이것을 윤석열에게 계속 씌우고 있죠. 프레임 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윤석열 전 총장과 차별화를 하면서 보수정권 수사 문제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원희룡은 윤석열이 내게 무릎을 꿇을 수도 있다. 내가 대통령 되면은 법무장관 시켜주겠다. 이런 식으로 또 신경전을 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유승민 전 의원이 나서서 이준석 당대표를 흔들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곳에서 전선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죠. 오늘은 대권주자 홍준표와 최고위원 김재원이 또 붙었습니다. 그래서 김재원이 방송에 나와서 홍준표는 대선 후보가 되면은 큰일 난다, 이기기가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홍준표가 김대원, 친박 핵심이었던 김대원에게 과거 정권 실패한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정계에서 사라져라 이렇게 또 맞받아치는 이런 일까지 오늘 있었고, 지난주에는 원희룡과 이준석이 또 둘이서 저거 곧 정리된다, 저거가 뭐냐, 윤석열이냐, 윤석열과의 갈등이냐, 자, 이런 공방까지 벌이면서 이 지지율, 전체 국민의힘 지지율도 그렇고 국민의힘 소속 대선주자 지지율도 떨어지는, 자, 그런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또 하태경과 원희룡도 또 서로 충돌한 것도 있네요. 하태경이 원희룡에게 통화 내용까지 공개하면서 당대표 흔들기 하면 안 된다, 원희룡은 후보직에서 사퇴하라, 자, 이렇게 서로 물고 물리는 집단 난투극 같은, 피아도 잘 구별되지 않는, 자, 그런 아싸리판, 김종인이 이야기한 아싸리판이 지금 돼버렸는데, 지도부끼리도 티격태격하죠. 김재원과 이준석이 또 사안별로 어떤 때는 말을 맞추다가 어떤 때는 또 서로 갈등을 빚고 이렇게 하는데, 자, 크게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는 지도부와 대권 주자가 주도권 경쟁을 한다. 당의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주도권 경쟁은 아마 대선 이후까지 내다보는 그런 상황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는 것 아닌가, 그런 분석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상당히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선 돌입. 9월부터 본격적으로 경선을 시작하는데, 그 경선 돌입을 앞두고 대권 주자들끼리 기세 싸움을 벌이고 있다. 특히 컷오프를 거쳐서 13명 중에서 8강, 4강까지 가는데, 지금 중위권 주자들, 제가 말씀드린 이 중위권 주자들입니다. 거의 다 원희룡, 홍준표, 최재형, 이 중위권 주자들이 적어도 4강 안에는 들어야지, 4강이 들면은 서로 후보 토론회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뜰 수가 있죠. 그래서 4강에 들기 위해서
지금 중위권 주자들이 치고 나오는 중이다. 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그런데 오늘 좀 상황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권 주자들을 있는데 그 중심에 서서 일종의 갈등을 계속 유발하던 이준석 대표가 오늘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상황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대선 경선을 앞두고 벌어진 당내 분란, 여기에 대해서 공식으로 사과를 했는데, 자, 어제까지만 해도 이준석이 그저께 이렇게 한 이틀 동안 좀 침묵을 하는 듯 하다가 어제 다시 SNS를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다시 윤석열을 맹비난했죠. 경선버스 운전대에 앉아서 출발하려고 하니 운전대를 전부 다 뽑아버렸다. 의자 다 때려 부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상당히 또 갈등을 유발하는 쪽으로 나갔는데 오늘 갑자기 최고위원회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당 대표로서 지금까지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분란과 당내 다소 간의 오해가 발생했던 지점에 대해서 겸허하게 진심을 담아 국민과 당원께 사과의 말씀 올린다. 상당히 겸손한 어조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대선은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애타게 기대하시는 대로 꼭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하는 선거다. 비록 그 방법론과 절차에 있어서 다소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관위가 이제 출범하는 이상 정권 교체를 위해 모두 결집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사과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의 혼란과 여러 부족했던 점에 대해 본인이 부족했다. 이까지 인정을 하죠. 사과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는 공정한 경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우리 지도부가 경주하겠다는 약속을 한다. 자, 이렇게 계속 자세를 낮췄습니다. 자, 하루 사이에, 하루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운전대도 뽑아버리고 의자도 치워버렸다. 이렇게 하면서 불평, 불만, 투정 부리듯이 계속 그렇게 당대표로서 문제 해결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 이준석, 이 불공정 논란에 기름 부은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대권주자 유승민.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 물론 이준석이 이 대표 경선 때부터 유승민의 퀴즈다. 유승민 국회의원실에서 인턴을 했고 유승민이 아버지 친구이고 또 유승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개시켜서 박근혜 퀴즈 이렇게 불렸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유승민을 따라서 바른정당으로 가서 탄핵에 찬성하는 그 세력에 동조를 했다가 유승민과 함께 다시 돌아온, 자, 그런 것 때문에 이 유승민과 많이 연결이 됐죠. 근데 실제로 당 대표를 맡고 나서 경선 국면에서 불공정 이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것이 유승민이었죠. 특히 그 전에 바른정당 시절에 유승민 대통령 이야기한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 21대 총선 앞에 그것은 그렇다 치고 3월 달에 당 대표 경선 한 3개월 전에 유튜브 방송에서, 그때는 이 국민의힘에 들어와 있을 때죠. 오세훈이 서울시장 되고 또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은 나는 지구를 뜰 거야.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는 대통령 만들 사람이 있어. 유승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 이 민영삼, 그 윤석열 쪽에 특보로 갔던 민영삼 씨가 차라리 유승민 캠프로 가라. 이준석에게. 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유승민과 연결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유승민을 떼놓고 이준석이 완전히 독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려갔습니다. 자초를 한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 이 유승민이 지금까지는 오히려 이것이 부담이 돼서 제대로 치고 나오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었죠. 이 불공정, 유승민 편들기 경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으니. 그런데 지금 유승민,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가 유승민이 돼버렸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은 유승민은 뭘 해도 이준석이 편의를 봐준다. 유승민 쪽에 서서 경선을 관리한다. 이런 말이 나오니. 자, 그래서 오늘 이준석이 고개를 숙이면서 일단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죠. 자, 보인 이 순간에 유승민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준석은 뒤로 쫙 빠지고 오늘 유승민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윤석열을 공격을 했는데 이 공격 내용을 보면은 지금부터 내가 맞는다. 윤석열은 내가 맞는다. 당신의 상대는 나다. 이준석은 건들지 마. 이준석은 빠져. 그리고 실제로 이준석은 빠졌죠. 이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냥 SNS에 글을 올린 것도 아니고 유승민이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 정도 되면 완전히 작심을 한 것이죠. 작심을 하고 이런 긴급 기자회견 너무 자주 열면 나중에 언론들이 다뤄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본인으로서는 큰 결심을 하고 이 기자회견을 연 거죠. 긴급자까지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대표를 흔들지 말라. 이렇게 윤석열에게 작심 비판을 했죠. 그동안에 있었던 윤석열 캠프에서 비대위 추진한다는 보도, 또 신지어 정무실장, 캠프 정무실장이 탄핵 이야기를 했죠. 이준석 탄핵. 그것도 또 언급을 하고, 비대위 탄핵, 그리고 민영삼 전 특보의 이준석 대표는 사퇴하고 유승민 캠프로 가라. 이 발언들을 일일이 다 유승민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하면서 도발적인 발언이 계속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윤석열을 직접 겨냥을 합니다. 지금은 언론 보도, 신지호, 또 민영삼 이렇게 나왔는데 유승민의 이야기입니다. 캠프 인사들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직접 사과해야 된다. 나와라. 이거죠. 당신 상대는 나다. 나와라. 직접 사과해야 한다. 캠프 인사가 계속 당대표를 흔드는데 이런 일이 후보의 성인이나 묵인 없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제가 어제 분석을 해드렸죠. 이 세 가지, 이 비대위, 탄핵, 유승민 캠프 가라, 이런 것이 과연 윤석열 본인과 참모들의 이 역할 분담이냐, 아니면 참모들이 일종의 사고를 치고 윤석열이 뒤치다거리를 하는 것이냐. 그런데 유승민은 일종의 역할 분담을 한다고 보는 거죠. 윤석열의 의중이 반영돼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본인이 직접 타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본인 캠프 하나도 제대로 이끌지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 한다는 말인가. 더 이상 당대표를 흔들지 마라. 그리고 특히 과거 이야기까지, 지난 이야기까지 다 꺼내서 윤석열을 공격을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내가 상대해주겠다는 그 이야기죠. 과거에는 내가 참았지만 불공정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유승민, 키저, 당대표 이런 이야기 나오니 참았지만 이제 안 참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 이야기를 하죠. 국민의힘 윤석열이 기습 입당한 것은 당을 무시한 오만한 행동이다. 뒤늦게 지적을 하고, 윤석열 쪽 반발로 대선 경선 토론회가 무산됐죠. 그것을 두고 이런 자세로 본선에 진출한들 정권 교체할 수 있겠나? 이렇게 또 직격을 합니다. 그리고 토론회, 그래서 과거 논란까지 싸잡아 지금 비판을 하는 그 상황이죠. 또 이런 이야기도 했네요. 윤석열 후보께서는 정권 교체를 하러 우리 당에 오신 것인가? 아니면 당권 교체를 하러 오신 것인가? 또 국민도 당원도 명령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의 부하들이 아니다. 검찰 조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는 검찰총장 시절의 습관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충고까지 하는 이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은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당 대표는 굳건할 것이고 정권 교체 여망은 꼭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 일단 오늘 어제까지 다시 막 투덜대고 이 윤석열을 공격을 못해서 안달이던 이준석이 오늘은 고개를 딱 숙이고 대신 유승민이 등장했죠. 그런데 이 시점이 또 묘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당대표, 이준석이 당대표 경선에 나서기 그 이전부터 이준석의 멘토 역할을 했던 사람, 원조 멘토는 유승민이죠. 10년 전에 처음에 정치판에 들어갔을 때 원조 멘토는 유승민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당 경선에 나가고 할 때 멘토로 삼았던 인물이 김종인이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심지어 이준석은 대권 주자들에게 대권에 야심이 있는 사람들은 김종인을 붙들어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후보
옆자리, 개표 방송에서 후보 옆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다. 즉 총괄 선대위원장을 하실 분이다. 후보가 누가 되든지. 이렇게까지 하면서 김종인을 멘토로 모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과 이준석이 충돌을 하고 일단 당 안의 여론 같은 것들이 좀 윤석열에게 유리한 쪽으로 흐르고 있죠. 윤석열에게 유리한 쪽으로 흐르고 이준석이 너무 아직 미숙하다. 그리고 미숙하면서도 불공정하다. 실력도 없으면서 본인의 욕심만 있다. 이런 식의 인식이 확산되니 노련한 김종인이 이준석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손절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과 얼마 전에 회동을 했죠. 며칠 전에 회동을 하고 나서 이준석을 나무라면서 윤석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윤석열 외에 대안은 없다. 도와주겠다. 이런 말이 오갔다고 정가변 동생했던 전 국회 부의장이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김종인은 방송에 나와서 윤석열에게 대응하지 말고 참고 지내라고 조언해줬다. 그런데 이준석에게는 제1야당 대표가 어떻게 하면 대선을 이길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상한 소리는 하고 사소한 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이렇게 꾸짖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일 상황에서 유승민 입장에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준석으로는 윤석열 주변의 중진들을 상대하기가 벅차다. 그래서 이준석은 뒤로 빠져야 되겠다. 본인이 정치 경험이 풍부한 본인이 나서야 되겠다. 자, 김종인도 손을 뗐는데 본인이 그대로 있으면 괜히 유승민 본인이 피해자가 되는 이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직접 나서기 시작했고 특히 최근에 윤석열에 이어 당내 보수 진영의 2위 자리가 최재형, 유승민이 아닌 홍준표가 치고 올라가는 이 상황입니다. 홍준표는 지금 이준석의 입장을 두둔을 하면서 저건 둥지다. 이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준석을 두둔을 하면서 윤석열을 막 공격하는 이 상황에서 지금 2위로 막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본인은 원조 보수, 정통 보수 이렇게 자임을 하고 윤석열은 굴러 들어온 돌로 취급해버리는 것이죠. 그 역할을 유승민도 할 수 있는데 유승민이 아닌 지금 홍준표가 하면서 2위를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오늘 KSOI 사회 여론조사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보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이 28.4인데 바로 2위로 따라붙은 홍준표가 20.5% 얻었습니다. 거의 20%대로 같이 진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전체 여야 통틀어 지지율 조사에서도 홍준표가 지금 4강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다음에 홍준표가 계속 4위를 하면서 오늘은 8.4%까지 받았죠. 거기 유승민은 6위 했는데 3.6%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유승민은 그동안 이준석과 특수관계 때문에 좀 뒤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운신의 폭이 좁았는데 계속 이 상태면은 본인이 존재감도 드러나지 못하고 지금 경선이 곧 시작되는데 오히려 본인이 이준석에게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준석을 지금 적극적으로 옹호를 하면서 어차피 둘 관계는 다 아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옹호를 하면서 윤석열과 대치하는 이 작전으로 변경을 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승민과 이준석의 교감이 없었다고도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오늘 하루에 일어난 일이니까. 이준석은 사과를 하고 뒤로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유승민은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이준석을 두둔을 하면서 윤석열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교감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자 지금부터 이제 이준석은 뒤로 일단 빠지는 모습은 보이겠죠. 지금 정홍원 공관위원장 선임을 해서 26일부터 공관위를 출범시키고 또 유승민이 앞장서서 윤석열을 공격을 하면은 이준석은 일단은 자기 정치를 할 공간은 조금 좁아지겠죠. 자, 그런데 또 이 상황으로 계속 갈까 아니면은 이준석이 자기 정치에 대한 미련, 자기 정치가 봉쇄되는 그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또 치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까지는 이준석은 뒤로 빠지고 유승민이 전면으로 치고 나왔지만은 이후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송국건의 대돌보가 본 오늘까지의 정세 분석입니다.